여기 주로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야. 그러면 아버지 뭐 하시노? 저도 드디어 인문학 시작하고 댓글을 봤거든요. 네네. 근데 뭐 아무리 유명한 강사면 뭐하고 뭐 별장에 있으면 뭐하냐. 네. 혼자 왜 이렇게 죽어갈 텐데. 예, 저도 뭐 방송에서 우리 집이 공개되고 집이 50평 되는 큰 아파트 있으면 뭐 하냐. 혼자인데. 예, 그런 댓글 많이 봤습니다. 예. 친구 아닙시다. 왜 째려보시냐. 눈이 원래 찢어졌습니다. 아이라인을 좀 길게 그렸습니다. 아니. 이지영의 어른을 위한 드디어 인문학. 안녕하세요. 이정 오피셜의 이정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인문학 제3편으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여러분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인문학으로 지금 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교과서 속에 또 철학책 속에 인문학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그 세 번째 게스트분 모셔볼까요? 오고 계신가요? 아유, 또 유명하신 분 집에 오니까 또 떨리네. 아유, 공기 좋다. 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광기라고 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이지영입니다. 뵙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이지영 네. 안녕. 예. 아유, 여기가 그때 제가 방송에서 봤던 거기가 이 자리군요. 네. 예. 층고가 엄청 높네. 예. 반갑습니다.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아니, 모자 쓰면 한 10년 젊어 보입니다. 예능도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니 공부도 잘하시고 미인이시고 부럽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늘 하던 예를 들면 옆집 지영이는 자습서도 안 사줬는데 1등 하더라.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했는데 진짜 딱 나타난 거죠. 네, 저도 폐유지함에서 선배들이 버린 교재에 네. 이름 써져 있는 교재 가져와서 풀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신대요. 네. 우리 엄마 말이 맞았네요. 네. 엄마한테 잘못했네. 공부는 그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긴 학습 과정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가 구구단만 외우면 돼 막 그랬거든요. 한글 읽고 구구단하고 영어 조금 하고 87에? 64 878 877 87 50 구구단을 더 외우겠습니다. 8단이 어려워. 8단이 어려워. 57 35. 예, 역시 서울대네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광규님이 오신다고 해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정말 많은 직업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택시 운전기사도 하셨더라고요. 네. 아주 이쁘게 흔드시네. 예.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직업에 도전하고 그 배우의 꿈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중에 만학도로 대학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네, 늦게 왔습니다. 31살에. 예. 그럼 방황의 20대를 보내셨을 것 같아서. 네, 20대에 보냈죠. 네,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10대, 20대가 많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꿈이 있는데 너무 막연히 멀리 있는 그 10대, 20대한테 오히려 선생님으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부는 완전 당을 쌌고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꿈이 없었어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집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방부 장학생으로 네, 군대를 5년 동안 이제 가가지고 직업군인을 하고 제대하자마자 또 이제 돈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택시를 그래서 택시를 시작한 거죠. 이 직업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30살 즈음에 이제 딱 제가
돈을 떠나서 내가 딱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했던 게 이제 우연찮게 배우가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어쨌든 전 국민에게 크게 알려졌던 그 어떤 순간이 그 친구의 영화 속에 나왔던 장면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 장면이 또 아직까지도 많은 회자가 되고 있으시잖아요. 아, 예,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죠. 저는 중학교 때 전국에서 제일 많이 맞았고 전국에서 가장 아버지 뭐 하시노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저기 수업 안 낸다고 할 때 뭐 아버지 뭐 하시노. 예, 그래서 그거 한을 풀려고 했는지 어쨌든 그 역할이 저한테 들어와서 예, 그걸로 한 20년 정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죠. 제가 1999년에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주식으로 돈을 다 날리고 거의 이제 돈 없이 이제 압구정 고시원에 왔었는데 아, 예, 갑자기 그때 도구를, 예, 그때 탓한다고. 그때 99년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어? 절벽 끝에 너를 세워라.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강 다리 엄청 섰었어요. 그리고 뭐 양화대교 올라가고 막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갔죠. 예. 그래서 죽을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예. 아,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주식 잃었을 때. 아, 예. 그 후로 주식을 안 하셨나요? 하죠. 안 한다고 했는데 돈이 네이버, 삼성전자. 삼성전자 몇 층이세요? 아, 제가 옛날에 9층에 살다가 9층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10층 간다? 그러길래 9층에 살거든요. 맞아요. 10만 전자 가자 10만 이랬어요. 전자 했잖아요. 저 87층, 네, 8.7. 저 92층이요. 와, 진짜 나보다 높은 사람 처음 봐. 9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근데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75층에 들어갔어요. 또 이제 간다고. 다시요? 예, 반도체 간다고. 오, 이번에 5만 전자 깨졌잖아요. 네.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고요. 예, 아, 예. 그 시기마다 힘들었는데 사고 싶은 주식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왜요? 숏 치려고. 내 주위에 다 이런 사람들이야. 나 반대로 하겠대. 반대로. 내 반대로. 네, 반대로. 네, 그럼요. 그래서 네. 막 집도 제 반대로 하겠다. 아, 예. 네. 지금 뭐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팔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예. 아, 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런 시련을 예, 주셨잖아요. 맞아요. 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어, 제가 주식도 다 날리고 압구정 고시원에 살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도 계속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병원 앞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에 자면서 이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인물이 되려고 이런 시련을 주나? 진짜 나중에 그 자서전 잘 팔리겠는데? 문득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게 광교님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배우가 되신 이유인 것 같아요. 예. 그때쯤에 그 성공에 관한 책을 막 읽어 보니까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성공으로 가는 첫 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막 압구정에서 막 저를 안아주고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런 시련이 오나. 그랬는데 또 전세 사기로 전세 사기로 또 와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한 3달 제 땀을 얼마나 때렸는지 진짜 12년 동안 이제 출연료 막 3만 원, 5만 원 받아서 모은 돈으로 제가 전세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조심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큰 인물이 되려고요. 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그때 말씀하신 게 방송으로 딱 보니까 그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포장지에 싸서 준대요. 시련이라는 이름의 포장지. 작은 선물에는 작은 포장지가, 네. 큰 선물에는 큰 포장지가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련을 만나거든 내가 이 포장지를 뜯고 나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으려고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근데 그걸 실제로 실천하신 거네요. 네. 또 제가 수업 중에 많이 언급하는 맹자의 말이 있어요.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뼈를 아프게 하여 그 사람이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국과 역량이 있는지를 시험만 하니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났거든 내가 혹시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아라 라는 말인데요. 네. 상당히 위로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네. 잘 버텨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 지영쌤 같은 분들의 좋은 말씀을 책이든 유튜브든 방송에서 이렇게 들을 때마다 조금씩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차 타고 오면서 또 서울대 입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하실 좋은 말씀을 듣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네. 너무 말씀을 잘하십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인문학 하면 왠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너무 쉽게 풀어주셔가지고 네. 용기 내봤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한마디로 뭐죠? 인간에 대해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인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걸 알면 여기 왔겠어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네. 않죠. 나와 다른 사람과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과 공존하고 접점을 찾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자 볼 때 어딜 제일 많이 보세요?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모 좀 봅니다. 네. 중요하죠.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네. 네.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철학책 대화편 향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에서는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예.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것에 갈망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뒤통수 치는구나. 저는 마음씨를 봅니다. 마음씨를 봅니다. 예, 그 사람의 인성, 예, 그리고 뭐 어른들한테 잘하는지, 예의범절, 예, 그리고 뭐 요즘 뭐 제사 지내면 싫어한다 그러는데 제사도 지내줬으면 좋겠고, 그냥 마음씨 본다 그러고. 그런데 첫인상도 중요하고 마음씨도 중요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치,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그래서 문득 이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쯤 모여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또 좋은 음식 마련해서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님도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녀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어떤 제자가 찾아가서 공자한테 물어요. 선생님, 귀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3년상을 치르면 신이 그거를 듣고 좋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했던 대답이 있어요. 너는 인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아니, 눈 너무 이쁘신데요? 미스 코리아. 아유,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예. 염색 색깔도 이쁘고. 근데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면 왜 자꾸 딴 데로 빠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맞았어요. 즐겨 산만하다고. 죄송합니다. 공자 얘기 다시 해도 될까요? 제자가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네, 제. 선생님, 귀신이 무엇입니까? 공자가 얘기하죠. 너는 어찌 인간도 아직 모르면서 귀신을 궁금해하느냐? 인간을 먼저 공부해라.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공자가 얘기해요. 너는 아직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궁금해하느냐? 먼저 잘 살아라.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공자님은 실존하신 분인가요?
예. 아, 그래요? 실제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럼 석가모니 다요? 예. 공자는 BC 5세기에 산둥반도, 아, 그러니까 네. 서해 바로 옆에 황사 네네. 날라오는 곳이요. 네네네. 송도 황사 많이 네, 날라오잖아요. 황사. 네, 거기서 날라오거든요. 네네. 거기 있는 니구산 근처에서 실존하셨던 분이에요. 아, 어린 시절에 엄청 불우했어요. 아, 키가 2m가 넘는 아버지인 숭냥을이 네. 70세에 15살의 안징제라는 여자를 만나 공자를 낳았어요. 말도 안 돼. 옛날에 50살까지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키가 정말 크고 덩치가 엄청 좋았대요. 그러니까 70대까지 엄청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서를 보면 숭냥을과 안징제가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들판 야자에 야. 합하다 합자예요. 야합이라면 뭐 구태타 이런 아니요, 들판에서 싸웠- 합쳤다. 아, 들판에서 아, 그 합. 네, 아, 들판에서 영어로 SEX. 야했네. 예. 네. 게다가 공자의 아버지는 이미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바람 펴서 공자를 낳고 공자를 버려뒀어요. 그러니 공자는 어릴 때부터 미혼모인 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그 삶의 철학들을 깨달아서 수천 명의 제자를 거느리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네. 어려운 환경에서 네. 성장해서 이렇게 스승이 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네. 예수도 실존 인물, 석가도 실존 인물입니다. 아, 석가 얘기도 해드릴까요? 네. 해드릴게요. 네. 석가모니는 원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본명이 있어요. 인도 사람인가요? 맞아요. 인도 사람이에요. 네네. 석가모니라는 것은 중국식으로 부른 거예요. 네네. 원래 중국인들이 뭐 이를테면 미국 이름 앤더슨을 안덕삼 이렇게 한자로 바꿔서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 네. 네. 석가족의 우두머리인데 원래 석가모니가 왕자였어요. 왕자. 귀족. 예, 맞아요. 왕족의 후예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치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석가모니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인생이란 뭐지?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이 고통의 원인은 뭐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위 계승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나가서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 석가모니가 도망가지 못하게 이웃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공주랑 결혼을 시켜요. 좋았겠네. 네, 맞아요. 석가모니가 네. 그래서 바로 나가지 못하고 1년만 살아보려고 너무 예쁘니까 네네. 1년만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네.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 라홀라라고 지었어요. 이게 인도어로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라훌라가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어. 내가 너에게 맡기고 나가겠다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게 바로 불교 사상의 시작이에요. 실존 인물이었구나. 예. 전혀. 그럼 막 홍길동처럼 소설 속의 인물인 줄 네네네. 아셨어요? 임꺽정 뭐 이렇게 홍길동처럼 이렇게 소설 속에 예수? 예수도 실존 인물. 예, 맞아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진짜 살아났어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배울 때 네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3, 7일간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다 하잖아요. 네네. 네.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 허구의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어떤 사람은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네.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 이 토템이라고 하는 건 마을 어귀에 곰과 호랑이의 이렇게 형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마치 연세대에 가면 독수리가, 고려대에 가면 호랑이가 있는 거죠. 서울대는 뭐죠? 학. 네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 세요. 쿵푸 팬더 보셨어요? 봤죠. 거기서 학 완전 최강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 학인지 처음 알았네. 서울대도 있긴 있었네.
몰라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없는 줄 알았네. 네. 제가 다시 보고 오늘 벌써 본전 뽑았습니다. 예, 요 정도는 실존 인물. 네. 그리고 제사가 공자님한테서 온 건지도 몰랐어요. 예, 맞아요. 유교 전통이에요. 유교도 공자님한테 온 건지 몰랐어요. 네. 나는 유교가 불교에서 온 줄 알았어요. 불교는 인도의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고요. 유교는 중국의 공자가 만든 종교예요. 그 제사 지내면 불교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군요. 네. 아예. 불교에서 지내는 제사와는 또 의미가 좀 다릅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죠. 네, 환생 저기 뭐지? 맞아요. 네. 환생해요. 네. 윤회라고 예, 하기도 윤회요. 하죠. 예. 엄마니 본매요. 제가 그때 많이 다쳤을 때 절에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네. 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네, 절에 가서 기도할 때, 네. 그때 잠깐 네. 반야신경 외우고 할 때. 반야심경도 외우시나요? 마반야바라밀다심경. 완자제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신경 아제아제 바라제 이렇게. 대단하신데요? 예. 그걸 아직까지 외우고 계시네요. 네네. 네, 무슨 뜻인지는 아시나요? 좋은 말이겠죠. 뜻은 모르는데. 그래도 외우고 계시는 거니까 뜻만 알려드릴게요. 네. 반야라고 하는 건 지혜를 뜻하는 뜻입니다. 반야가요? 네.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고통으로 얼룩진 이쪽 언덕에서 해탈의 언덕인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혜를 얻어 이 고통의 세상에서 저 완벽한 지혜의 세계로 가겠다. 삶도 죽음도 없고 환생과 생멸의 수레바퀴도 끝나고 초월한 세계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네. 그 좋은 말이라고 해서 네. 그냥 하다 보면 그런 좋은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식으로 그때 스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다 알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좋은 뜻이다 생각하고 네.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 안에 나오는 관세음 보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합니다. 관, 볼관자예요. 세음, 소리를 본다라는 뜻이에요. 예. 소리를 본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라는 말 자체의 이 보살은요, 깨달음을 얻은 자를 말하는데, 깨달음을 얻었지만 저쪽 언덕에 해탈의 언덕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남아있는 존재를 보살이라 그래요. 전도사네요. 좀 괜찮은 개념입니다. 아. 네. 부처가 될 수 있었지만 아직 부처가 되기를 미루고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구하기 위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있는 자들이죠. 자비를 베풀기 위해. 네. 그런데 그 관세음 보살은 소리를 듣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보살의 개념이에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문학 작품, 수많은 신화 속에요, 이런 존재가 등장해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라고 들어보셨어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예, 우리가 제 램프를 노래가 보면서. 열려라 참깨입니다. 노래를 내셨어요? 예, 2집 가수잖아요. 2집 가수예요? 1집이 알라딘의 지니처럼 열려라 참깨 그 지니에서 하는 겁니다. 예,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라. 맞아요. 그게 네네. 관세음 보살의 뜻과 상통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관세음 보살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겠네. 오. 인문학 뭐 어렵지 않네 인문학.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저는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소리를 내느냐가 세상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인데, 이선님. 선생님 저 이번 생 망했어요. 선생님 저 이번 시험 포기할래요. 선생님 저 진짜 수능 망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관세음 보살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번 시험 망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말을 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네.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네, 부모 받들겠습니다 하는 존재가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생엔 난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해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어떡해! 있어요.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래서 매일 관세음보살 하신 거예요. 예, 어제도 이루어지어다. 어제 동생들만 만나면 못할 거 그런 말을 괜히 했네요. 그러니까요. 아, 인문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입 밖으로 내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게 이루어지게 해주는 존재가 있을 거라는 어떤 세계 종교와 세계 철학 속의 공통된 믿음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무언가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을 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항상 밖으로, 입 밖으로 내가 내 생각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입 밖으로 고운 말, 내 인생에 도움되는 말이 나가려면 마음이 정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네. 정말이에요. 예. 그런 말들이 괜히 각국의 속담 중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항상 혼자 영원히 살다 늙어 죽을 거야 같은 말 하지 말고.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우리 선생님은 그런 말 하신 적 있나요? 이제 안 하려고요. 선생님도 하셨구나. 예. 아니 근데 네. 댓글에 저도 드디어 인문학 시작하고 댓글을 봤거든요. 네네. 근데 뭐 아무리 유명한 강사면 뭐하고 뭐 별장이 있으면 뭐하냐. 네. 혼자 왜 이렇게 죽어갈 텐데. 예, 저도 뭐 방송에서 우리 집이 공개되고 집이 50평 되는 큰 아파트 있으면 뭐 하냐. 혼자인데. 예, 그런 댓글 많이 봤습니다. 예. 친구 합시다. 왜 째려보시냐. 눈이 원래 찢어졌습니다. 아이라인을 좀 길게 그렸습니다. 아니. 저도 삶이 전쟁처럼 힘들었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너무 많으셨겠죠. 저는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70시간 이상을 서서 수업을 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1년에 40권 이상의 책을 쓰면서 정말 휴식 없이 하루에 2-3시간 자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걱정할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살아왔는데 정말 초인적인 체력으로 제가 살아왔는데 어러다가 제가 2018년에 너무 많이 아팠던 거예요. 제가 사망 위험이 50%에서 70%가 넘는 폐혈증에 걸렸어요. 너무 과로를 했고 제가 맹장이 터진 채로 방치가 돼서 복막염이 이제 악화돼서 네네. 네, 그렇게 심각한 면역적 결핍이 오면서 이제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겪은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이거 염증 수치가 내려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직접 현실 속에서 듣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첫째, 돈을 벌기만 하고 쓰지는 못했는데 그냥 죽으면 이거 줄 사람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애도 없고. 누구 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집이 있잖아요. 네. 저도 집이 생기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어디다가 아니 조카는 자주 연락도 없고 이거 누구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나 막 그 생각도 해보고 제 나이 때는 이제 돌아갈 집도 있고 돌아갈 가족이 있어야 되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로워요. 우리 선생님은 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움은 뭔가요, 선생님? 외로움은 네. 인간에게서 오는 위로가 결핍된 상태죠. 근데 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네. 지금 줄줄 나오시네요, 그냥. 네. 정말 머리가 좋으시네요. 그 많은 책들을 읽어가지고 그게 다 네. 그걸 다 외우시고. 네. 근데 저는 가끔 학자 이름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이 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에 어떻게 와서 박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좋은 말들 많이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거죠. 네. 그 인기로 이제
혼자 사시는구나. 저 지금 구박하시는 거죠? 아니. 알고시는 거죠? 아니. 제가 저도 같은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예, 그런 밴드들이 주는 힘이 너무 좋죠. 근데 뭐 상도 많이 타시고 막 베스트 커플 상이나 뭐 예능상 이런 거 많이 타셨었더라고요. 네네네. 네.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네, 네. 이제 연기상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준비하시는 작품도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폭군의 군주라고 네. 예, 그 조선 시대 셰프 얘기입니다. 예. 네.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촬영이 들어가서 네. 예, 추위와 또 싸워야 됩니다. 그런 대령 숙수를 노리는 숙수 역할입니다. 또 멋진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금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죠? 샬라샬라요? 샬라샬라. 예. 네. 살짝 봤거든요. 영국 가셨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지영 선생님은 영어도 잘하시는 거죠? A little bit. 리얼 비. 네. 저도. 저도. 일본어를 하시는군요. 이로 부정봅니다. 샬라샬라도 또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유튜브도 최근에 또 2개를 열어가지고 그러셨어요? 유튜브 채널 한번. 유튜버입니다. 예. 네. 대한민국 최초의 과자 유튜브, 과자 까까형이라고 지금 만에 골프 유튜브, 김광규 싱글이 좋아 골프 유튜브에서 유튜브 지금 2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큐티 여러분, 까까형과 골프 여러분 관심 별로 없으시죠? 여기 주로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고등학교 대학생이야. 그러면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님께 추천해 드리세요. 네.